자, 황운하 조국 수사도 특검 전선 확대 목소리 키우는 거야. 박찬대 특검 확장론에 상당히 존중한다. 자, 그동안에 이 한동훈 윤석열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특수부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불법이 없었는지, 사건 조작이 없었는지, 진술 회유 조작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하잖아요. 보면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회유 의혹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했던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달 대표 조민씨 입시 비리 수사에 검찰이 조작이 있었는지도 특검 대상. 또 황운하 의원이 기소돼서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특검 대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의 수사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진술 조작, 사건 조작이 많았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되돌아볼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이 진술 조작 회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폭로는 참 충격적이었잖아요. 검찰청 안에서 술자리를 제공했고 진술 조작 회유를 당했다. 압박을 당했다. 본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았는데 전관예우 변호사가 투입돼서 본인을 회유하러 왔다. 이렇게 진술하라고 압박했다. 구속될 수 있음을 내비치고 각종 압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사건이 심각한 겁니다. 충분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그런 모해 위중 교사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명숙 사건도 그러고 이 특수검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짓거리들이 충분히 그런 사건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진짜 볼만할 거예요. 많은 비리들, 이 윤석열 한동훈의 많은 비위 행위들, 범법 행위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대로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단죄하는데 큰 아마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네들 거는 되돌아봐야 된다. 그 수사 전 과정을, 사건 전체와 수사 전 과정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9일 2주년 기자회견. 풀통 이미지 벗고 돌파구 열까? 과연 그럴까?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 소회 각오 밝힌 후 질문 주제 제한 안 둘 듯. 최상병, 김건희 특검, 민정수석실 부활, 의료 개혁 등 민감 현안 언급할 전망. 자, 공통적인 얘기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 제가 봐서는 추측컨대 언론사 제안을 들 것 같고, 사전에 질문지를 받을 것 같고, 또 질문의 개수 등을 미리 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윤석열은 내가 봐서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약물에 중독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이 인지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문제가 있고, 바로 상대방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본인이 혼자 주절주절 씨알데기 없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 막 하는 건 할 수가 있어요. 지가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 하는 거니까 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 상대방의 질문을 이해하고 순간적으로 답변하는 능력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피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인지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기자들과의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특히 가족 간의 도이치모터스 특검, 부인의 특검, 또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해명들에 관한 그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겠는가, 받고 답변을 경로하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주제를 질문자를 미리 정해놓거나 언론사를 미리 정해놓고 사전 질문을 받아놓고 각본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년 9개월 만이잖아요. 그동안에 해왔던 거 보면 알잖아요. 국내 기자회견은 없었어요. 1년 9개월 동안에. 그것도 전에 했었던 것도 뭐 특정 언론사 정해놓고 하는 형태. 외신과 회담도 마찬가지예요. 사전 질문지 미리 받았고 또 특정 언론사 정해서 그렇게 하는 형태. 그게 무슨 기자회견입니까? 기자회견도 아니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들 앞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답변을 주제 제한 없이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진짜 기자회견이죠. 정말로 그 수첩공주라고 하죠. 박근혜보다도 못한 대통령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 뽑힌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게는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하루속히 쫓아내야 됩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 홍준표와 이면택. 돼지 발정제 적용에 별 X가 다 나와서 설쳐. 자,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장과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 서로 완전히 개 돼지 싸움이 됐습니다. 돼지 발정제 싸움이 됐어요. 아주 재밌게 진행이 되는데 정말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제가 봐서는 한 채 서로 다를 게 없는 인간들이에요. 제가 봐서는 한번 볼게요. 자, 홍준표가 지난 3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 중인 의사들을 향해 과한 처사라며 의사 될 때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다고 하자 이면택이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다며 맹비난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면택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은 이 돼지 발정제 사건이 이겁니다. 홍준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한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50여 년 전에 대학 다닐 때 본인의 친한 하숙생 동료가 여자친구를 돼지 발정제를 먹여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그 동료를 말리지 못하고 묶어하는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면택 그것을 공범이라고 이제 몰았던 거죠.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범이다. 말리지 못했으니까 방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자,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한 것을 관련해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려니까 별 X가 나와서 다 설친다라고 이제 같이 비난을 합니다. 자, 50여 년 전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숙집 동료가 한 일을 묵고하고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고백을 공범으로 몰고 파렴치범으로 모함하는 그 지등으로 의사라는 지성인 집단을 이끌 수 있겠느냐라며 또 공격합니다. 자, 또 이면택이 지금 현재 파업 교사로 고발되어 조사 중인데 그냥 팍 집어넣었으면 세상 조용해지겠는데 깜빵에 쳐넣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한마디 하는 거죠.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자, 또 논리에서 밀리면 음해로 인신공격하는 것은 저열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못된 짓이라며 의사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짓 하는 것은 그 수준을 의심케 하는 시정 잡배나 다를 바 없다며 임 회장을 공격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돼지 발정제 사건 둘 다 도찐 개찐입니다.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요. 이면택이 하는 짓이나 우리 홍준표 하는 짓이나 홍준표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홍준표가 하는 짓입니다. 윤석열이가 잘못하면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세요. 이게 몇 도 인사입니까? 90도 인사죠. 윤석열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이 절하는 듯한 이 정도 납작 엎드려가지고 비굴하게 하는 짓거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부하는지. 윤석열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바로잡지는 못할 망정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홍준표입니다. 요새 하는 말 하는 거 보면은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찐 개찐이다. 이면택이나 홍준표나 도찐 개찐이다는 얘기죠. 이면택이는 예전에 보면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 엄청 공격하잖아요. 막 조민 씨도 공격하고 별의별 논의를 다 세워서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공격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의사협회장이 당선이 됐어요.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이 친구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한테 납작업도 돼가지고 그 비열한 행위하는 짓거리 하나하나 논평하는 거 보면은 기가 찹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꿈꾸고 있죠. 한동훈을 매일매일 거의 뭐 공격하다시피 하는데 별로 먹히질 않습니다. 한동훈이 부동의 1위고 지지율 차이도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동훈이 빵에 가지 않는 한은 완전히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어렵게 생겼어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80석 압승을 거뒀습니다. 22대 국회가 지금과 거의 흡사합니다. 당시에 국회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해야 됩니다. 먼저 법사위원장은 누가 가져갈 건지, 운영위원장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기타 상임위원장 수는 여야가 몇 대 몇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관한 협상이 잘 안 돼요. 국회의장, 부의장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상이 잘 안 됩니다.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인데 협상을 거부하고 다 숨어버립니다.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우리 그 민주당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다 독식합니다.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아주 통쾌했죠. 그런 상황이 22대 국회에서도 또 재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뭐길래 서로 가져가려고 할까, 그런 얘기죠. 자, 법사위원장 이번에는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면 뭐 법사위가 중요한지는 다 알겠습니다. 다 알겠고 모든 상임위가 있어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법안이 본회의로 못 가니까 진짜 중요하죠. 지금은 이 법사위도 국힘이 가져가 있고 이 운영위원회도 진짜 중요한데 이것도 국힘이 가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180석을 가지고 있어도 힘을 하나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회 운영위가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 비서실 소관 상임위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석시켜서 따져 묻을 수 있고 각 수석 비서관들을 불러다가 다 따져 묻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도 하고 따져 묻을 수도 있고 국정조사도 추진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제2부속실 설치를 안 하느냐, 왜 예산을 전용에 막 쓰냐, 막 따져 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수의계약해서 막 공사하느냐 따져 묻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다 국힘당이 갖고 있으니까 따져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또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건 왜냐면은 국회법 소관 상임위가 이 운영위원회예요. 국회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고쳐놔야 제대로 운영을 해야 국회 180석, 192석이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꽝입니다. 다 안 되는 거죠. 입법 룰을 정하는 국회법 소관 상임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안건조정위원회 이런 조항들도 여기에 국회법에 규정돼 있고 체계심사, 자구심사 권한 등 국회 의사결정 관련된 내용들이 다 모두 다 국회법에 규정돼 있어요. 교섭단체 요건에 관한 사항들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지금 현재 20명인데 15명으로 하자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죠. 10명으로 하자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한테도 교섭단체 권한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국회법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전체 제가 봐서는 이 전체 소관상임위 있잖아요. 18개 다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힘당은 주면 안 돼요. 국회 운영위원장 주고 법제사법위원장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열지도 않고 그 횡포를 받잖아요. 그 위원장의 횡포를 가진 횡포를 부렸어요. 운영위원회 열자해도 안 열어서 대통령실의 잘못을 따질 수도 없는 수개월째 열지 안 해가지고 공전돼가지고 국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을 맛봤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 다수가 민주당한테 책임지고 하라고 192석을 범야권에 몰아줬으면은 책임지고 하기 위해서는 이 국회 운영위원장들 절대로 국힘한테 주면 안 됩니다. 18개 상임위 다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108석밖에 안 되잖아요. 5대 뭐 6대 4나 5.5대 4.5 이 정도 비율이면 되는데 지금은 뭐 그 의석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뭐 2대1 상황 되는 거 아닙니까? 국힘한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 국회의장을 잘 뽑아야 돼요. 국회의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의장이 지금 일정이 보면 15일 날 지금 5월 15일 날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선거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를 한답니다. 5월 15일 날 하고 6월 5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국회의장을 뽑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 거론되는 인사가 조정식,
정성호, 우원식, 추미애 이렇게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 절대 다수는 뭐 70% 정도가 또 당원의 70%, 전 국민의 뭐 60몇 프로 이게 추미애 당선자를 응원하죠. 응원하는데 이 국회의장 선거는 전통적으로 의원들 간의 친소 관계에서 결정이 됐어요. 의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당선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의원은 의원들과의 그 친분 교류가 많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강직하고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의원들 간에 술도 먹고 자꾸 연락도 하고 서로 그런 그 친소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못되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해보는데 국민들 민주당 의원들한테 진짜 부탁드립니다. 잘 뽑아야 됩니다. 잘 뽑아야 되고 국민들 의사를 배반하지 말라. 당원들 의사를 배반하지 말라. 결국에 이번에 심판 받는 거 봤잖아요.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많은 찐 수박들이 다 줄줄이 다 낙선해서 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심판을 제대로 했죠. 받았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선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하면 그 의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많은 그 민주당 국민들 또 민주당 당원들이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 압박을 하고 있어요. 전화도 하고 막 돌리고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됩니다. 6월 15일 날 민주당 내 당내 경선이 있어요. 국회의장 후보 당내 경선이 있어요. 기존에는 최다선의 최고령 의원이 당연히 국회의장을 맡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에 전반기에 맡고 후반기에는 그 차순위가 맞는 게 당연한 관례였는데 지금은 희한하게 다시 선거를 한답니다. 당내 국회의원들만 가지고 선거를 한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선거를 해서 뽑는다고 하는데 지금 까모도 봐선 추미애밖에 없어요. 당대표도 하고 저희 법무부 장관도 하고 다 했잖아요. 당대표도 하고 또 국회의원 6선에 최고입니다, 지금. 의원은 5선이죠. 조정식 의원이 6선, 조정식, 정성호 의원은 좀 까면 안 됩니다. 역량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평가예요. 조정식이 사무총장을 하긴 했지만은, 부득이하게, 당내 인지도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뭐 6선을 하긴 했지만, 당내 인지도가 거의 존재감이 없는 의원이었습니다. 사무총장을 하긴 했지만은,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계와 손잡으면서 당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하나의 포석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정식 의원이 부각됐던 것이지, 원래부터 친명 의원은 아니었습니다. 친명 의원도 아니었고요. 원래는 이해찬계라고 그러죠. 조정식 의원은. 정성호는 너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너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나마 우원식 정도가 해볼 만한데, 당내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분이죠, 이분은. 역임했던 분인데, 당내 국민 지지도가 안 나와요, 이분도. 안 나오고, 여론조사도 안 나옵니다. 자, 추미애, 국민 뜻, 당원 뜻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를 가야 되는 거죠. 영향 있고 감 있는 사람 추미애밖에 없습니다.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비리 행위를 낱낱이 알고 있어요.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각종 유튜브에 나와서 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진짜 정확하게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 자료들 되게 공부가 많이 돼 있어요. 스터디가 진짜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분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추미애 의원 응원합니다. 반드시 국회의장이 되실 겁니다.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죠. 자, 6월 15일 날 당내 경선 한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